가난한 너네 나라로 꺼져. 아직도 안 갔냐? 마늘 냄새가 너무 난다. 넌 이 학교에 있을 자격조차 없어. 미국 명문 사립고 복도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던 말들입니다. 16살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기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소년이 처음으로 강당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클린 세인트 폴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조나단 김입니다. 장학생으로 입학했죠. 매일 아침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세탁소에서 학교까지 지하철을 타고 40분을 걸려 등교합니다. 오늘도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 뒷자리에서 익숙한 조롱이 들려왔습니다. 조나단, 너희 집 세탁소에서 이 셔츠 좀 깨끗하게 빨 수 있을까? 마이클이 일부러 커피를 쏟은 셔츠를 들어 보이며 비웃었죠. 저는 조용히 책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해둬. 언젠간 너희 옷도 우리 세탁소에서 빨게 될 거야.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폭소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수학 교과서 사이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책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밤새 연구한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도도 함께였죠. 수업 시간 피터슨 선생님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조나단, 이 미분방 정식을 풀어볼래? 칠판 앞으로 나가는 제 등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죠. 쟤는 세탁소에서 옷이나 빨지. 방정식은 5분 만에 풀었습니다. 피터슨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칭찬 한마디 없이 자리로 돌아가세요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점심시간 저는 늘 도서관으로 갑니다. 친구들이 호화로운 도시락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동안 저는 컴퓨터실에서 코딩을 합니다. 세탁소의 낡은 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제 옆자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아시아계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세탁소 집 아들이라서 그럴까요?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겐 더 큰 꿈이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방과 후 곧장 세탁소로 갑니다. 조나단, 숙제는? 어머니가 물으시지만 전 이미 수업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대신 세탁기 앞에 앉아 주문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어느 날 제가 개발 중인 프로그램을 본 멀린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하고 있었어? 대단한데? 하지만 곧 덧붙이셨죠. 근데 이런 건 대학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요. 선생님, 저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멀린스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설계한 AI 기반 세탁 시스템의 청사진이 떠 있었죠. 자동으로 주문을 받고 최적의 세탁 방법을 제안하고 배송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넌 그냥 부모님 세탁소나 이어받아. 친구들의 조롱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전 미소를 지었죠. 세탁소를 이어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요. 오늘도 세탁소에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림질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배달 준비를 하고 계시죠. 저는 조용히 다짐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이 세탁소를,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모든 것들을요. 새벽 5시 저희 가족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벌써 세탁소 문을 여시고 어머니는 어제 밤늦게까지 다림질하다 잠드신 손을 주무르고 계시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컴퓨터를 켭니다. 조나단, 그만 자고 학교 준비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준비할게요. 아침 식사 시간 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조나단,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세탁소 일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굽은 허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도 세탁소는 바쁩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감사합니다를 연신 반복하시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부어있는지, 아버지의 다리가 얼마나 아프신지. 학교가 끝나고 세탁소로 돌아오면 주문서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주문서들, 전화로 받은 메모들, 이메일 프린트물까지. 이 복잡한 시스템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바꿔야 해.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걸 바꾸면 아빠가 덜 힘들겠지? 화면에는 제가 설계한 AI 주문 시스템의 코드가 하나둘 쌓여갑니다.
밤 11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조나단, 이제 그만 자야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됐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은 단순합니다. 손님들이 앱으로 쉽게 주문하고 AI가 최적의 세탁 방법을 추천하고 배송 경로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걸 실현하기까지가 문제입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저는 설명을 시작했죠. 아빠, 이건 우리 세탁소를 위한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제 화면을 보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이런 걸 걱정할 나이가 아닌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세탁소 구석에 놓인 낡은 주문 접수대를 바라봅니다. 매일 수백 장의 종이가 쌓이고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는 이곳.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새벽 2시 모니터 불빛만이 세탁소를 밝힙니다. 저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코딩을 계속합니다. 화면 속에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몰래 가져다 놓으신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세탁소 집 아들이라고 무시하지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꿈꾸는 변화가 있으니까요. 코드를 한 줄 한 줄 입력하면서 다짐합니다. 이제 곧이에요, 아빠, 엄마. 우리 세탁소가 브루클린에서 제일 현대화된 세탁소가 될 거예요. 더 이상 늦은 밤까지 일하시지 않아도 돼요. 전국 수학경시대회 날이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세탁소에서 코딩하느라 긴장할 겨를도 없었죠. 문제지를 받아들자마자 저는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연필을 놓아주세요.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을 때 저는 이미 모든 문제를 2번씩 검토한 뒤였습니다. 옆자리에 에릭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너 다 풀었어?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만점이었습니다. 학교 역사상 최초로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만점을 받은 거죠. 교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조나단, 정말 대단하구나. 수학교사 피터슨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가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겠어.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장실로 호출을 받았거든요. 조나단, 내 성적은 정말 훌륭해. 하지만 학교 대표로는 마이크를 보내기로 했단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유가 뭔가요? 제 질문에 교장 선생님은 애매하게 대답하셨죠. 마이클이 더 안정적이고 학교를 더 잘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클은 제가 만점을 받은 시험에서 85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아버지는 학교 이사회 임원이었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더 큰 무대를 준비할 테니까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교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마이클과 마주쳤습니다. 야, 조나단, 미안하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죠. 내가 실력은 좋지만 학교 대표는 좀. 점심시간 도서관에서 혼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개발 중인 AI 시스템이 떠 있었죠. 이게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세탁소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만점 받았다고?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대표 선발 이야기를 듣고는 한숨을 쉬셨죠. 조나단.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끊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전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코딩을 했습니다. 제 앞에는 실리콘밸리 AI 창업 경진대회 공고가 떠 있었죠.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여기선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테니까.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마주친 피터슨 선생님이 미안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조나단, 난 네가 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제 전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마이클과 친구들이 멀리서 제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목표는 이미 이 좁은 학교를 벗어나 있었으니까요.
조나단,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유일한 친구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응, 물론이지. 난 이제 더 큰 세상을 볼 거야.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AI 창업 경진대회장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참가자 등록대에서 직원이 제 나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17세라고요? 혹시 잘못 쓴 건 아닌가요? 대기실은 저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스탠포드, MIT 출신의 대학원생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자들, 그리고 연구소의 박사들. 제가 입은 낡은 교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죠. 야, 저기 봐. 고등학생이 참가했나 봐. 누군가의 놀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아리 과제로 참가한 거 아니야.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하지만 전 노트북을 펼치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제 순서가 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루한 표정이었죠. 벌써 수십 개의 발표를 들은 뒤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클린에서 온 조나단 김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AI 기반 스마트 세탁 시스템입니다. 청중석에서 몇몇이 키득거렸습니다. 세탁. 이런 첨단 기술 행사에서. 하지만 제 설명이 이어지자 웃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현재 세탁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비효율성입니다.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직접 겪은 문제죠. 주문부터 세탁, 배송까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개발한 시스템의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AI 시스템은 옷감을 자동으로 인식해 최적의 세탁 방법을 제안하고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며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잠깐, 이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6개월 동안 저희 세탁소에서 테스트하며 개발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스케일링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운영 데이터가 있나요? 모든 질문에 차분히 답변했습니다. 밤새워 연구한 내용들, 실제 세탁소에서 테스트한 결과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죠. 놀랍군요.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이 주문서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이런 고된 일을 도울 수 있다고요. 발표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여러 투자자들이 명함을 건네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관심 있나요? 실리콘밸리로 오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브루클린의 세탁소를 혁신해야 합니다. 제 대답에 투자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결선에 올랐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부모님의 기쁨, 섞인 흐느낌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꿈은 단순히 대회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세탁소를, 그리고 수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의 현실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혁신입니다. AI 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 일주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역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고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도 늘어났죠.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클리넥스 법무팀입니다. 김조나단 씨를 찾습니다. 클리넥스는 미국 최대의 세탁 체인점이었죠. 회의실에서 그들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AI 시스템이 우리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차가웠죠. 48시간 내에 모든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협이에요. 당신의 기술은 독창적입니다. 그들의 특허와는 전혀 다르죠. 하지만 문제는 소송 비용이었습니다. 최소 10만 달러는 필요할 겁니다. 그날 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뉴스에서 클리넥스 측이 우리 가족의 신분 문제를 들춰냈다는 소식이 나온 거죠. 불법 체류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의 의심스러운 기술. 부모님은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조나단. 미안하다.
우리가 너에게 이런 짐을 지우다니.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부모님은 20년 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오신 뒤 체류 기간을 넘기신 거였어요.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미국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어. 저는 부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와서 정직하게 일하며 세금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 가족의 신분 문제를 집중 보도했고 일부 손님들은 발기를 돌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수군거림이 이어졌죠.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자였어요. 조나단 클리넥스가 자네를 압박하고 있다고 들었네.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조나단, 우린 괜찮아.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우리 때문에 주저하지 마. 그날 밤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개발한 시스템의 코드가 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꿈이자 수많은 작은 세탁소들의 희망이에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게 불법 체류자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 가족은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이제는 제가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꿈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브루클린 로컬 신문사의 기자가 세탁소를 찾아온 건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조나단,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저희는 그저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세탁소는 우리 가족의 전부예요. 다음날 신문이 발행됐습니다. 브루클린의 천재 소년, 대기업의 위협에 맞서다 기사는 우리 가족의 20년 세탁소 이야기, 제가 개발한 AI 시스템, 그리고 클리넥스의 부당한 압박을 상세히 다뤘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김가족과 함께합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에서 퍼져나갔어요. 지역 주민들이 일부러 먼 곳에서도 우리 세탁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셔츠 맡기게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난 30년 동안 클리넥스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당신 내 가게를 이용할 거예요. 우리 브루클린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지.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조나단, 네가 개발한 시스템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컴퓨터 동아리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너의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걸 도와줄게. 방과 후 세탁소는 어느새 작은 스타트업 사무실이 됐습니다. 지역 변호사 협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주겠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보호받아야 해요. 전문 변호사들이 우리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주셨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탁소 시스템이 아니야. 소규모 자영업의 혁신 모델이 될 수 있어. 투자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브루클린 공과대학 교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네 AI 알고리즘이 아주 혁신적이야. 우리 학생들에게 특강을 해주면 좋겠는데. 세탁소 앞에는 이제 매일 긴 줄이 늘어섭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단순히 옷을 맡기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린 당신네 가족을 응원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죠. 어머니는 매일 밤 울먹이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다니. 아버지는 말없이 손님들이 놓고 간 격려의 편지들을 읽으셨죠. 지역 상인회에서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클리넥스의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라. 우리는 작은 가게들의 혁신을 지지한다. 200개가 넘는 지역 상점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컴퓨터 앞에서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세탁소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 모이는 곳이죠.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클리넥스의 CEO가 직접 찾아온 건 비가 오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우리 세탁소 앞에 멈춰 섰을 때 온 동네가 술렁였죠. 조나단 군,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CEO 마이클 윌슨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기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 우리가 500만 달러에 사고 싶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0만 달러라니. 우리 가족의 20년 세탁소 매출을 모두 합해도 이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자네와 가족들의 신분 문제도 해결해주지. 윌슨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 법무팀이 최고의 이민 변호사를 붙여줄 거야. 영주권은 문제없어. 옆에 계시던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불법 체류자라는 그림자 아래 살아오신 부모님.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와 같은 수많은 작은 세탁소들은 영원히 기술, 혁신의 기회를 잃게 될 거라는 걸.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거니까요. 윌슨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야. 내가 무슨 일을 맞닥뜨리게 될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 할 겁니다. 클리넥스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혁신으로 미래를 바꿀 거예요. 윌슨이 떠난 후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조나단,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거니?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붙잡으셨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내 편이야.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클리넥스의 전직 개발팀장이 폭로성 이메일을 공개한 거죠. 클리넥스는 수년간 중소세탁소들의 기술을 강제로 사들여 묵살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 혁신을 죽이는 독점, 작은 세탁소의 반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보도됐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국의 작은 세탁소 주인들이 우리에게 연락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당신의 시스템을 써보고 싶습니다. 저는 밤새워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클리넥스에 맞서는 것을 넘어 전국의 작은 세탁소들과 연대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었죠. 이제 우리가 바뀔 차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의 그늘에서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변화의 주역이니까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된 혁신이 이제는 전국적인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실리콘밸리 연단에 서기 전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있었죠. 스마트 세탁 네트워크가 전국 2,000개 세탁소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AI 시스템은 이제 미국 전역에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주권을 받으셨거든요. 어머니는 그 작은 카드를 받아들고 웃으시다가를 반복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에 계신 할머니도 만나러 갈 수 있겠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하신 부모님. 이제는 자유롭게 여행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세탁소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주문을 받고 AI가 최적의 세탁 방법을 제시하며 로봇이 옷을 분류합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늦은 밤까지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나단 대표님 준비되셨어요? 비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조 연설을 하는 날이에요. 실리콘밸리 최대 기술 컨퍼런스에서 소규모 사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죠. 연단에 오르기 전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거기 앞줄에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수수한 모습이셨지만 그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단 김입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한 이민자 가정의 세탁소가 어떻게 전국적인 혁신 네트워크가 되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청중석에는 클리넥스의 임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으니까요. 독점이 아닌 상생의 길을 선택한 우리가 시장의 새로운 주역이 된 것입니다. 기술은 결코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혁신은 작은 가게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문득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넌 그냥 부모님 세탁소나 물려받아.
그들의 조롱이 이제는 웃음으로 들립니다. 저녁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조나단, 이제 내 꿈이 다 이루어진 거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꿈을 꾸고 일어나갈 거니까요. 창밖으로 브루클린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세탁소의 간판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이민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혁신을 이끄는 리더이자 꿈을 현실로 만드는 창업가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마음은 이미 다음 혁신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